우리 시대의 농객 두 분 초대했습니다. 배병유 전 매일경제신문 주필, 고영신 전 경향신문 편집국장 두 분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오늘 중국 어선 선장이 불법 조업을 하다가 목숨을 잃었는데요. 어쨌건 뭐 좋은 사건은 아닙니다. 그렇죠. 네. 굉장히 이 충격적이에요. 그런데 여북하면 어쨌든 우리 해경이 쏜 총에 중국 선장이 죽었다 그러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한중간의 외교적인 마찰까지도 우려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는 말씀이죠. 과거에나 해양경찰 민간 자문위원회를 내가 몇 년 쭉 해오고 그때 경험이 있는데 이렇게 저는 생각해요. 자세한 사건 내막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해경이 오죽했으면 총을 쐈겠느냐. 아이고,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얼마나 흉폭하고 우리 단속하는 우리 해경한테 막 저항하는 일은 말도 못합니다. 그 흉폭하기를. 그래서 처음에는 쇠고개를 가지고 했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살인용 무기 도끼를 가지고 달려들어서 그래서 우리 해경들도 방호복을 만들고 가스총을 가지고 있다가 아마 이번에는 이제 실탄 사격까지 했는 것 같은데 자세한 진상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한중 외교 관계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되고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처리가 돼야 되는데 중국 당국도 자기들의 불법 어선이 한국 해역에 와서 불법 조업을 해가 문제가 되어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교적인 문제는 위에서 이렇게 협상을 잘하고 현장 문제는 적법하게 처리를 해야지 이것이 뭐 우리 해경이 총을 쏴가지고 중국 선장 죽었다 이런 식으로만 자꾸 사건 부각시키면은 저는 제가 볼 때는 진실을 제대로 호도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불법 조업을 했던 게 먼저고 그리고 흉폭하게 저항을 했던 것도 먼저고 그것을 먼저 인식을 해야 우리 어찌 보면 적법한 법 집행이라고 저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확실하게.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은? 저도 마찬가지죠. 뭐 그동안 언론 보도를 보면은 중국 어선들이 우리 해경이 단속할 경우 새 파이프, 새 갈쿠리, 몽둥이, 창까지 들고 나와서 저항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해경으로서는 정당방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일부러 쏴서 죽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공포탄도 쏘고 제압을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렇게 사건이 벌어진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한중 관계의 어떤 우호를 해칠 만큼 그렇게 악화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정부로서도 유감을 표명하고 필요할 경우 어떤 배상 조치를 취하면 되지 않겠느냐. 최근에 중국의 경우도 우리 일부 우리나라 국민들이 마약 거래에 대해서 우리 측이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사형 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법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 법에 따라서 조치를 취한 건데 그런 과정 속에서 다소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외교적으로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죠. 그런데 말씀이죠. 중국 어선들이 왜 이 불법 조업을 저렇게 강행하느냐, 다 강력하게 단속하는데도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불법 조업이 우리한테 단속이 되면 우리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상당한 벌금을 물리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게 중국에 돌아가면은 중국 법에 의해서 가중처벌이 돼가지고 거의 업을 폐선할 지경까지도 가중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진짜 막 흉폭하게 달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양국 당국에서도 인식을 해요. 우리 해경도 인식하고 중국의 어선 해양 당국에서도 인식을 해요. 자기들이 한국에 와서 벌금 물고 그거 가면 다 가중처벌되기 때문에 이거는 흉폭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외교 협력을 많이 했을 뿐만 아니고 그 사이에 이걸 조업하기 위해서 양국 간에 협력을 많이 했는데 지금 이 사건의 경우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수가 불법 조업입니다. 중국 당국에서도 출어 허가를 안 받고 나오는 겁니다. 중국 해역에서 하는 것도 불법으로 하는 어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출어 허가를 받지 않고 나오는 경우가 상당수예요. 이 사건은 어떤 경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남북한 간에 우리 민감 지역에 자기들 들어가서 많이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남해안 제주 해역 거기에 황금어장에 집단으로 가서 싸그리 조업을 하거든. 그래서 아주 질이 나빠요. 문제는 저쪽에서 와서 저인망 어선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싹쓸이해서 잡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어족 자원이 지금 고갈이 된 상태거든요. 지금 중국 연안 쪽에도 하도 많이 잡아버리니까 없으니까 지금 우리 연안 쪽에 황금어장이거든요. 고기가 많고. 그런데
뭐 새끼에서부터 뭐 이런 것까지 그냥 싹쓸이 해서 잡아가 버리면 중국 어선이 한번 지나갔다가 오면은 어족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로서는 아주 심각한 일이죠. 예. 그걸 더군다나 불법 조업을 하고 있고 방금 배 대표 말씀하신 대로 그쪽서 출항 허가도 받지 않고 나온 어선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극렬하게 저항을 하는 것이죠. 예. 자기들이 국내에서도 중국에서도 불법을 했고 여기 와서도 불법을 했기 때문에 잡히지 않으려고 아주 극렬한 저항을 하고 우리 해경들도 그동안 여러 사람 죽었습니다. 많이 죽었습니다. 예. 예. 제가 자문위원 할 때도 여러 명 죽었어요. 간부도 죽고. 그러고 해경들이 말씀이 가면 막 얼굴에 새카맣게 타가지고 내리는 없어요. 그리고 이 방호복을 했을 때도 거기에 막 찢어진 흔적을 저는 봤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예. 이거 뭡니까? 이거 방탄 뭘 개발했는데도 막 찍어가지고. 그리고 이런 데 맞아가지고 깨지고 입원하고 또 죽기도 하고 제가 문명하고 다 봤거든. 예, 예. 이루만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신문에도 나오지 않아. 그런 사건이. 네. 자, 2012년에 그 중국 선원 한 명이 숨졌을 때 네. 그때 중국 정부에서 책임자 처벌해라 그리고 재발 방지 약속해라라고 요구했었거든요. 이번에도 아마 그 정도의 수위에 또 그 요구를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이제 그거는 뭐 우리가 적법한 절차에서는 우리도 시인 사고하고 또 우리 재발 방지 약속을 해야 되는 건 틀림없어요. 그런데 네. 중국 불법 어선이 상당히 도발했을 것이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제 진상조사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냥 쇠꼬챙이 이런 정도가 아니고 맞으면 우리 해경이 죽어. 예, 예. 그러니까 여북하고 실탄을 사용했겠습니까? 예.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제 진상은 나중에 밝혀야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잘못한 부분은 공식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 약속은 하고 네. 그 대신에 문책은 철저하게 문책을 해야 되고 또 양국 간에 이거 협력해야 돼요. 문책이라는 거는 그 중국에 대한 문책 말씀하시는 그렇죠. 아니 예. 중국 당국에 대해서 네, 네. 우리가 이 협조하자고 얘기를 해야 되고 아니 불법 조업한 사람들 잡은 사람은 우리 적법하게 우리 법에 따라서 처벌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재판을 받아가지고 아, 예. 실형도 하고 벌금도 물고 하게 돼 있어요. 네, 네. 근데 그동안 사실은 보면 중국 불법 조업하는 어선들 잡았어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그냥 아무리 단속을 해도 또 와서 불법 조업을 하는 거예요. 뭐 이번의 경우도 사건 경위를 뭐 정확히 파악을 해야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정당방위가 아닌가 그렇게 당연해요. 보입니다. 국내에서도 저는 그렇게 경찰들이 정당방위로 경우에 따라서 뭐 총을 쏘아가지고 사람 죽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총을 쏠 때든가 이런 것은 뭐 어떤 직무 그런 그 집행에 관한 뭐 그런 규율이라든가 규정이 있을 테니까 그에 맞춰서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이번의 경우를 보더라도 저쪽에서 극렬하게 저항했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은 자기가 죽게 생겼는데 해경이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은 단속은 해야 하고 그렇다 보면 공포탄을 먼저 쏘았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탄까지 나간 것 같은데요. 사람들은 세월호 사건 때문에 막 해양 경찰을 굉장히 무능한 것으로 매도를 하는데 예. 중국의 불법 어선 단속하는 과정에 대해서 나는 과거에 YS 정부 때부터 그 과정을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연민의 정이 생겨요. 나태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한번 출루하면 몇 주간이 기다리는데 사람의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예. 새카맣게 인대한처럼 타가지고 오는데 그 와서 막 그 당했던 이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 아유 정말 이 사실일까 하는 생각 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참사하고 이번에 중국 어선 불법 조업 단속한 해경하고는 같은 성질로 생각하지 마시고 평가해 주셔야 됩니다. 예, 예. 언제 그 해경대원들 저 단속하시는 분들요. 그분들 한번 좀 모셔서 한번 얘기를 현장 얘기 좀 한번 들어봐야 되겠네요. 전에 과거에 우리 많이 들었는데 배 타고 와서 그래서 민간 그 당시에 자문위원장이 김재철 회장이었는데 하도 왜 해가지고 그분은 그거를 이렇게 막 후원도 하고 그랬어요. 그걸 보고 나서 말이지. 네. 울고 싶어. 예. 근데 이 신문에도 나지도 않고 텔레비전에도 나지도 않고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불법 조업을 하면서 여 막 와 있냐. 예. 그래서 이거 뭐 개발하고 뭐 하고 쭉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예. 나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해경이 불법 대응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예. 얼마 전 보도한 것도 보면은 우리 해경 장비라는 게 아주 열악하더라고요. 뭐 저쪽 장비는 어마어마하고 예. 불법 어선들이 가지고 다니는 장비들은 뭐 세갈퀴에다 뭐 어마어마하고 우리는 뭐 이런 방망이 뭐 이런 것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생명의 위협을 느낄 경우 어쩔 수 없이 예. 정당방위 차원에서 이 총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예. 그런 경우가 있겠더라고요. 제가 예, 보더라도.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은 그 산케이신문 전 지국장 기소된 것에 대해서
한쪽에서는 정당한 것이다, 한쪽에서는 언론 자유 침해 그렇게 할 필요까지 있느냐, 양론이 맞서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강력하게 조야가 다 반발하고 있고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소 부분에 대해서 산케이 신문이 반발하고 일본 언론이 반발하고 세계 언론이 비판하는 건 또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네. 사실은 그 내막을 보세요. 다른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했다든지 대한민국의 다른 뭐 반민주주의를 비판했다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여성 대통령의 가장 그 민감한 부분, 남성 유부남하고 뭐 7시간 동안 행방불명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한 오번인데 상계가 그러면 이거 사과 성명을 낸다든지 사과 보도, 정정 보도를 해가지고 끝이 나야 될 사항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빡빡 우기고 안 하니까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 차원에서 아마 이제 기소까지 간 모양인데 기소 관계 모양은 안 좋아요, 분명히. 네. 언론의 비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왕 기소가 됐다면 재판이 끝나가지고 네. 명예회복이 돼야 된다고 저는 봐요. 예. 저도 기소까지 할 필요는 있었느냐 하는 생각은 같습니다. 산케이 보도가 우리가 말하는 선정주의 보도의 어떤 전형 같은 것입니다. 언론이라는 것은 진실 보도가 생명이거든요. 진실 보도라는 것은 팩트, 사실에 입각해서 정확한 보도를 해야 하는데 뭐 알려진 대로 찌라시, 속칭 찌라시 정보지, 또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유언 비어, 그리고 일부 언론에 보도된 추측성 그 보도를 기반으로 해서 예. 어떻게 보면 무책임하고 부실한 보도를 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만 검찰에서 이러한 사실관계를 명확하니 밝히고 산케이 지국장에 대해서 엄중 경고, 예. 추방 조치 정도 하는 것이 바람직했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을 기소까지 하는 것은 뭐 지금 꼭 일본 언론뿐만 아니라 예. 세계 각국의 언론이라든가 미 국무부에서까지도 주목할 정도로 이렇게 좀 자칫하면은 한국이 언론 탄압을 하는 국가, 또 선진 민주주의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는가 하는 이미지의 훼손도 가져올 수 있거든요. 미국의 경우, 선진국의 경우는 대부분의 어떤 국가 기관이라든가 공무원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언론에 의해서 당연히 예. 감시와 견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을 인정을 거의 안 하는 거고 우리의 경우도 이런 국가기관 또 공직자,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대부분 판례를 보면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언론 자유 그런 것을 떠나서 이번 사건의 경우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고 그에 따라서 엄중한 경고, 추방 조치 정도로 끝냈으면 됐을 것인데 네. 자칫 세계의 어떤 그 잘못된 이미지를 심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좀 유감스럽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추방 조치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우리가? 그 기소를 하지 않고 그냥 추방시킬 수도 있는 건가요? 아마 가능할 겁니다. 예. 근데 뭐 법적으로는 그건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네. 우리가 기소를 안 하고도 뭐 문제가 있을 경우 추방하는 애들은 여러 번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제 기소는 했지 않습니까? 기소를 하면 이제 절차가 밟겠는데 상계의 측에서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보도했다는 걸로 해명하고 사과하는 걸로 해가 이게 취하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상계에서는 빡빡 우기고 있으니까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후퇴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지금이라도 이제 불기소 기소를 한 처지에서 예. 양쪽에 이렇게 거정초정이 돼서 상계 측에서 해명을 하고 사과하는 걸 하고 일단은 해가지고 취하하는 것으로 끝이 났으면 가장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예. 뭐 어쨌건 확인 취재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검찰에서 본인 그렇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소문을 사실로 믿고 기사를 썼다 이렇게 그 검찰에서는 진술을 했고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쨌건 검찰이 수사를 했는데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을 내렸고요. 자, 그런데 이걸 기소하는 것이 바람직했느냐에 대해서는 두 분 다 기소까지 한 것은 좀 오히려 역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느냐. 그렇죠. 언론 자유라든가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한국이 상당히 어떤 뭐 이런 제한을 두고 있구나 이런 인상들을 세계에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꼭 기소까지는 가지 않아도 된다. 언론의 자유라는 것은 선진 유럽이라든가 미국 경우는 어떤 자유에 우선해서 언론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언론 자유 절대권을 보장하는 이유는 바로 그 언론의 자유가 민주주의를 끌어가는 하나의 중요한 축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 고수의 한 수 배병유, 고영신 두 우리 시대의 논객에게 들었습니다. 두 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